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5명. 대기업 출신 기획팀장부터 창업 경험이 있는 CEO 출신 웹디자이너까지 이력도 다양합니다. 열린 자세로 운영하겠다는 마인드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한솥밥을 먹게 된 식구들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캠핑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사장님과 우연치 않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마침 이렇게 디자인 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오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운영 방침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맞고 이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말 등 틈만 나면 캠핑 동호회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차를 세우고 텐트의 외부를 덮고 있는 방수 커버를 분리해준 후 루프탑 텐트의 고정 사다리를 길게 뽑아줍니다. 텐트 스킨을 편편하게 정리하고 사다리를 앞으로 당겨 반으로 접힌 텐트를 일자로 펴주면 됩니다. 5분이면 기본 설치가 끝납니다. 루프탑 텐트는 일반 텐트에 비해 설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합니다. 작은 면적에 여러 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높은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의 미래를 장담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에 아주 자유롭고요. 난방 효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이런 오토 캠핑장이나 정해져 있는 바닥에서 칠 수 있는 텐트와 달리 오지 캠핑용이나 아무 데서나 가시다가도 여기서 야영을 해야겠다 하시는 데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개의 공간이 마련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서서히 인정받고 있지만 더 나은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이는 다시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제대로 만들어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시장에서 사랑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잠자는 공간이랑 이렇게 밥을 먹든지 이런 공간이 분리가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왜 같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해지잖아요. 있다 보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좋고 따뜻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애기들도 놀다 보니까 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좋고. 이곳은 최근 기존 글램핑장을 폐쇄하고 루프탑 텐트 전용 캠핑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하하고도 좀 낮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올 경우에는 이렇게 흙물이 밖에 안 돼갖고서 비 오면은 계곡과 가까워 습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곰팡이로 인한 원단 훼손이 잦은 일반 텐트를 습기에 강한 루프탑 텐트로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고객을 찾아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는 사이 더 많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곰팡이 부분 문제 많이 크죠. 이제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많은 것을 차단해 줄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계속 365일 24시간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저희 글램핑장에서 단점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산속에 찾아온 깊은 밤. 초보 CEO는 편하게 잠들지 못합니다. 텐트뿐만 아니라 캠핑을 더 즐겁게 해줄 관련된 새 제품은 없는지, 기존 제품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창업 성공이 그와 직원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서 써보고 개선을 하는 이유는 저희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소비자분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뛰며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내는 박용원 대표. 내수시장 불황과 캠핑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그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글램핑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루프탑 텐트의 경우에 그런 트렌드를 잘 읽지 않았나. 그러니까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트렌드를 잘 대응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직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특히 땅콩 부사장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과도 많이 좀 대조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성공하는 기업의 CEO는 뭔가 좀 다르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노 교수님, 성공하는 CEO의 특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할 적에 수많은 CEO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CEO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거쳐서 CEO가 되고 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부터 저는 여기서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성공하는 CEO라는 거는 저는 그 자기의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조직이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면서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O 정신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는 CEO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박 대표의 사례에서 보면은 기존 어떤 그 텐트의 그 문제점, 또 비수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오히려 잘 그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 젊은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엔 자본을 많이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이 루프탑 텐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심에서 캠핑을 즐긴다라는 게 물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누구나 시도를 하지는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딘가 멀리 떠나야 되고 산을 가야 되고 강을 가야 되고 하는 게 캠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떤 패러다임을 도심으로 가져왔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입니다. 배짱 경영, 또 이게 불도저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창업 1세대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날 이 변화한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도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을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그 공통적인 분모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혁신과 도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과거에 스위스 시계 시장에 대한 잠깐 예를 좀 들면 아마 적절할 것 같은데요. 스와치라는 그룹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스와치라는 시장은 굉장히 저가형 디자인 시계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론진이나 오메가 같은 고급화 시계 시장이었던 거죠. 부티크 제품을 만드는 제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의 저가형 디지털 시계에 대한 공세가 이루어지면서 유럽 시계 시장 안에서도 우리도 디지털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기업들은 일본형 디지털 시계로 전환을 하면서 당장은 매출이 또 그 지속이 됐는데 이 스와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계를 따라간 게 아니라 고급화 시장에 있던 시계의 부분을 저가형으로 만들 때 디자인 가치를 내세운 아날로그 시계로 가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스와치 그룹에서 만드는 그런 시계 종류이고요. 네. 이 부분이 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유행이나 추세에 밀려 디지털 시계로 모두 전환이 됐다면 저희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에서 메이드 인 스위스라는 부분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와 과거를 통틀어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CEO에게 필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실 그렇죠. 지금 스와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을 사실 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을 창출할 때 자기만의 비전이 뚜렷하다라면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는 조금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젊은 창업자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은 김범수 의장, 카카오톡 의장이